자, 오늘은 김광섭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봄이라고 하는 시 우리 여기 보기 먼저 좀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보면 시에서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는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낸대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그리고 소멸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1, 2, 3번의 세 가지가 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봄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1년부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뭐 하는 듯이라고 해서 직유법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얼음을 등에 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오는 듯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힘겹게 오는 듯. 자, 그러면 뭐가 힘겹게 오고 있냐면 바로 봄이요. 봄은 멀다. 자, 그러면 힘겹게 오고 있어서 그런지 봄은 아직 멀다. 그러면 이 말은 아직 봄이 오지는 않았다를 의미하죠. 자, 먼저 든 햇빛에. 자, 그러면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햇빛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햇빛에 개나리가 피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햇빛과 개나리가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소재가 될 겁니다.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재. 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었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또 뭐가 드러날 거냐면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그 먼저 든 햇빛, 그 조그만한 햇빛에 개나리가 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개나리가 생명력이 강하다. 그리고 봄의 생명력, 우리 여기서는 이런 봄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나리가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냐면 바로 보실보실 피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음성상징어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지금 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으태어 쓰인 겁니다. 처음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자, 그러면 개나리가 노랗다라고 지금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네요. 정이 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요, 지금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 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봄이 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 봄에 개나리가 핀 모습에 대해서 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연해 볼까요?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자, 그러면 부린다라는 거는 이게 짐을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놓다. 짐을 내려놓을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되었대요. 자, 그러면 겨울 짐을 부리다. 그리고 울타리,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바로 겨울에 내렸던 그리고 쌓여있던 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붕에 쌓인 눈, 그리고 집 사이사이마다 있는 그 쌓인 눈들을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금 무엇을 뭐뭐 할 때도 뭐뭐 되고 뭐뭐 된다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죠. 그래서 대구법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구법을 통해서 1번 운율을 만들고 있고요. 비슷하게 반복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가 되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봄이 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요. 봄이 올 때가 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오고 있대요, 봄이. 자, 그러면 가장 먼 데서부터, 먼 데가 아까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봄은 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직 봄이 안 온 그때부터 봄은 오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봄이 아닌 때부터
봄이 아닌 때부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도 봄은 온다. 자,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자, 그러면 여기는 또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화자는 사랑의 계절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가 또 드러나요. 그러면 봄을 왜 사랑의 계절이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자,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자, 그러면 이 거리라는 거는 어떤 떨어진 정도, 대상 간의 떨어진 정도를 드러내는 말인데, 거리가 풀렸다. 멀리 간 것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아까 보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연 현상을 가지고서 그거를 인간의 삶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연을 빼놓고 인간의 삶을 한번 좀 봐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그런 차가워진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가워진 마음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갈라진 마음 그게 점점점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때도 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거를 계절, 겨울에는 떨어지고 그리고 봄에는 다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떨어진 정도가 풀릴 거예요.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로 떨어져 있던 그런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졌던 것도 다시 다 돌아온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모들이 다 모두 돌아오고 그리고 풀리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봄을 사랑의 계절이라고 한 거예요. 봄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계절이다. 자,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원래 모습,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처음이 그 원래 모습에서 돌아선다. 자, 그러면 여기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선다 라고 해서 지금 동일하고 그리고 조금 변화시킨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운율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봄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버들강아지라고 하는 거는 버드나무의 꽃이래요. 버드나무의 꽃. 버들가지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일단 우리 뭐는 뭐뭐로 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상들을 나열하는 우리 열거법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거법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 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죠. 일단 1번 운율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미 강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겨울이 되면은 다 죽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멀리 가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생. 을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무로 한번 봐볼게요. 네, 옆에다가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겨울에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휑하잖아요.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이렇게 휑하고, 그리고 꽃잎들은 다 떨어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지가 않죠. 자, 근데 봄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나무의 이파리들도 무성하게 자랄 거고, 그리고 꽃도 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는
나무로 돌아올 거래요. 자, 그러면 나무로 돌아온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원래의 나무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 그 원래 모습에서 돌아선다.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인간관계, 인간의 삶이랑 연관을 시켜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떨어졌던 그 사람도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봄이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어디서 돌아서냐면 우리 다시 앞으로 잠깐 갈게요. 자, 아까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 근원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죽은 것과 산 것이 근원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근원에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결례를 이룬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여기에 보면 이 겨울의 모습, 이 나무의 모습이 죽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휑한 모습이니까 죽은 거라고 치고, 그리고 봄이 돼서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 산 것. 자, 그러면 이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결례를 이룬대요. 자, 그러면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여러분, 나무가 갑자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확 바뀌진 않잖아요. 이파리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꽃도 피고 점점점 모습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습에서 그리고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서로 인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겨울의 모습과 죽은 것이라고 하면 그 겨울의 모습, 그리고 산 거, 봄의 모습이 서로 인사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갈렸던 것이 다시 화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을 볼게요. 꽃은 짧은 가을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꽃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볼 거예요. 꽃은 짧은 가을해.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해가 좀 짧아지잖아요. 그 짧은 가을해에 꽃이 어디쯤 갈 거래요. 자, 그러면 꽃이 어디를 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피었다가 떨어진다. 꽃이 진다를 의미할 거고, 그리고 여기 간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바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의인법이에요. 노루꼬리만큼. 자, 그러면 만큼이라고 해서 여기는 직유, 그리고 노루꼬리만큼이라는 거는 아주 조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용적 표현인데 이 노루꼬리가 되게 짧대요. 그래서 노루꼬리만큼이라고 하면 아주 조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 자,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아주 조금씩 해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서 몇 천리나 와요. 누가? 꽃이. 자, 그러면 꽃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꽃이 핀다. 그러면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것도 몇 천리나 왔다라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짧은 가을해와 길어지는 봄해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를 통해서 계절의 순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하는 그런 계절의 순환이요. 자, 5월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뤘대요. 아까 이 꽃이 봄이 되면 와서 이런 찬란한 꽃밭, 아주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밭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또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현관펜입니다.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라고 해서 지금 질문의 형태예요. 질문의 형태인데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를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서리적 영탄. 자,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라고 해서 지금
봄이 와서 꽃밭을 이룬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우리 정서 태도니까 다른 펜으로 써볼게요.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예찬적인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마지막 연입니다.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서 그냥 쉽게 겨울에도 빨래를 할 수 있지만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개울가나 시냇가에 가서 직접 손빨래를 했었던 때에는 겨울이 되면 개울가가 얼기도 하고 손이 너무 시려워서 빨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 이렇게 묵혀뒀다가 빨래 뭉치를 이제 봄이 되면은 그거를 갖고 나오는 거, 그걸 의미할 겁니다. 자,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서, 그래서 의인법이에요. 산골짜기에 겨울산 뼈를 씻으며. 자, 그러면 겨울산에 뼈가 있다, 이렇게 지금 뼈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는요, 아까 잠깐 그림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나무를 그려놓긴 했지만 이 나무들이 모여있는 게 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에 이런 휑한 나무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거를 지금 산이 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유가 쓰여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앙상한 겨울산의 앙상한 겨울산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산 뼈를 씻으면서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자, 그러면 졸졸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는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물이 흐르는 소리니까 의성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겨울이 되면은 이 시냇가나 개울가가 얼 수도 있는데 봄이 되면 이제 녹아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동감, 봄이 됐을 때의 그 생동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니은다라고 해서 현재형 어미를 쓰네요. 현재형 어미 지금 니은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만 사용된 게 아니라 모든 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현장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현장감.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았어요. 우리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의인법, 대구법 이런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쓰이고 과장이나 경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놀라면서 막 감탄을 드러내는 거. 근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라고 영탄법이 나기는 하지만 경탄까지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과장이나 경탄은 없고 봄을 예찬하고 있다. 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우리 여기에서는 또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드러내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우리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다 형광펜을 쳤었는데 화자는 지금 이 제목 시적 대상인 봄에 대해서 봄에 대한 긍정적이고 그리고 봄의 생명력 이런 거에 대해서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봄은 시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봄이랑 관련된 문제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요거는요, X예요, X. 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니은다로 끝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서술어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에서는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었냐면 봄은 사랑의 계절 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죠? 자,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해서 명사로 시행은 마무리를 했는데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거는 아예 끝냈다는 거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는 X.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부분과 시의 뒷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수미상관
드러나지 않죠. 세 번째, 청유형 어미는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해서 권유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자, 청유형 어미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자, 우리 요거는 맞죠? 우리 아까 우리 유사한 문장 구조 드러나는 부분들 많이 나왔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서 설정해서 상황을 교체한다. 근데 우리 여기는 청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X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이 개나리였어요. 개나리가 아까 먼저 든 햇빛에 폈던 그 개나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기억은 햇빛과 대비되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근데 햇빛이랑 개나리랑 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개나리가 핀 거니까. 자, 대비된 거 아니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2번. 개나리는 처음과 어울려서 근원적 외로움을 상징한다. 자, 개나리가 햇빛에 처음 핀 거를 표현한 건 맞는데 외로움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나리는 보실보실과 어울려서 숭고한 희생? 아니죠. 네 번째, 노란빛과 조응해서 생명력을 환기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노랗게 피어있는, 보실보실 피어있는 그 개나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개나리는 피워서와 조응해서 상실감? 아니죠. 오히려 폈는데요. 그쵸?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1번, 가에서는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는 것에서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맞는 내용. 자, 2번 볼게요. 가에서는 가을 해에 어디쯤 갔던 꽃이 봄해를 따라와서 꽃밭을 이루는 것에서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3번 볼게요. 가에서는 묵은 빨래 뭉치와 봄빛을 따라 나온다는 것에서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미지.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묵은 빨래 뭉치를 갖고 나와서 이제 빨래를 하려는 모습은 맞는데 이걸 통해서 희망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X.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해볼게요. 버들강아지는 버들강아지로와 사람은 사람에게로를 연결한 것에서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관련 짓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버드나무 부분은 자연이라면 사람은 사람에게로라고 해서 인간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련 짓는 거 맞죠? 5번 해볼게요.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결례를 이룬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 우리 아까 여기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하는 화합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봄이랑 관련된 문제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 들판을 거닐며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